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환경이라고 하면 우선은 물리적인 것들이 떠오르죠. 공부방을 어떻게 꾸며야 되지?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책을 사주면 좋을까? 책상은 어떤 거를 만들어주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오늘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터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을 좀 갖추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욕구죠. 아이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잠을 자고 충분히 밥을 먹고 그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잠을 자고 먹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막 이 앞에 정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가 언제 나를 위협 가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겠죠.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거를 요새 부모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죠. 이 안전 때문에 바깥놀이를 굉장히 많이 제약을 하잖아요. 놀이터에서 떨어질까봐, 미끄럼틀 올라갔다가 떨어질까봐,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다가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바깥 활동도 많이 자제를 시키고, 또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굉장히 좀 과보하기도 하는,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리적 안전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떨 때 안전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날 우리 아이가 수학을 만점을 받아왔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요. 우리 아이가 만점을 받았어. 정말 뭐 먹고 싶니? 뭐 하고 싶니? 다 해주죠. 그런데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은 시험 과목이었는데 50점을 받았어요. 50점을 받고 오니까 엄마 반응이 완전히 쌩 하고 달라졌어요. 엄마가 100점을 받아왔을 때 나에 대한 사랑과 50점을 받았을 때 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느껴져요. 이럴 때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야지 부모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와 내가 점수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이가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안 예쁘게 잘라진 거예요,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엄마 마음에 안 들어요. 안 예뻐 보여요. 그래서 괜히 미워요, 아이가. 그랬을 때 아이가 느끼죠. 내가 예쁠 때와 예쁘지 않을 때 엄마의 반응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리적인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아서 힘든 아이들은 최근에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아이들은 최근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성적이 잘 좋지 않았을 때에 달라지는 부모님의 태도와 반응, 그리고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하게 이제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늘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뭐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안전에 대한 욕구는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런 욕구는 해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성적에 따라서, 혹은 아이의 외모에 따라서, 아니면 아이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뭐 밥을 잘 먹으면 예뻐하고 잘 안 먹으면 예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느낄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구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욕구의 불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받기가 어려워요. 더 높은 수준의 욕구는 존경을 받기 위한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삶이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가족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설령 내가 이번 수능에 정말 바닥을 치는 점수를 받아도, 혹은 내가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아서 떡져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 가족은 나를 늘 사랑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매슬로우 욕구 이론의 터에서 아이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정서적 지지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서적 지지는요, 막 기대하거나 응원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달라요. 기대하고 응원하는 건 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1등 할 수 있을 거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정서적 지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들의 마음에 부담을 지워주는 그런 말들이죠.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아이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날까봐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래도 엄마는 늘 너의 뒤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네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정서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아실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아이들은 환경적인 안정보다 부모님이 주는 그런 안정을 원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는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피드백이 막 기대하거나 응원하거나 과하게 어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과도한 바람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부모님이 나를 믿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우리 가족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아이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한 명의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세요. 스스로 잘 선택을 해서 인생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고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미래에서 온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